게시 휴대전화는 진동 또는 무음으로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제주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더불어민주당 제주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제주기본사회위원회 사무국장 이진영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상상과 실천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입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제주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일어나시면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제주 4.3영령, 그리고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 김근태 의장님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이하 이하 일에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주당원과 함께 만들어갈 제주기본사회 관련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출생률과 자살률, 희망이 사라지고 삶을 포기할 만큼 처절한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두툼한 사회 안전망이 지켜주는 나라여야 혁신의 용기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아인슈타인을 잃어버립니다라고 경제적 활동 이해를 충분하지 못한 대부분으로 후진가들이 한 기술인지 모릅니다. 누구나 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예외적 탈락자만 부재하는 현재의 복지제도는 첨단 기술 사회에서는 그 한계가 매우 뚜렷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갖춰진 사회라는 것이 성장을 위한 다음 없이 생각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 국민의 기본적 삶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 불안을 줄이고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사람 사회를 넘어서 복지국가를 향해 왔듯이 이제 복지국가를 넘어서 기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격차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을 딛고 대한국민과 함께 다시 일어나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습니다.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기본사회의 가치와 방향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계신 여러분 앞 책상 위에는 기본사회 메시지가 담긴 피켓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함께 외치는 구호에 맞춰 피켓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한민국 성장의 길이라고 외치면 여러분께서는 기본사회로 라고 힘차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세 번 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한민국 성장의 길을 하면요, 기본사회로 그거를 세 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성장의 길! 기본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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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켓을 뒷면으로 돌려주시고요. 다음 구호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사회가 라고 외치면 여러분은 민주주의다 라고 세 번을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사회가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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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제주기본사회위원회라고 외치면 여러분께서는 파이팅을 세 번 힘차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주기본사회위원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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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이 자리를 더욱 빛내주시기 위해 함께 해주신 예빈 여러분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할 때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신 김한규 국회의원님 소개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정치 구단으로 불리시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 정치인이시죠. 박지원 국회의원님. 다음은 서귀포로 지역구로 계신 위성곤 국회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경기 용인시청 지역구로 계시고요. 국방위원회에 활약해 주시는 부스탄 국회의원님, 여러분 고향이 제주도인 거 아시죠?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장이신 이상봉 의장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민구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성희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이신 양영식 의원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창건 의원님도 네,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강철남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승아 의원님 소개해드립니다. 강복봉직 의원님 소개해드립니다. 김숙준 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양경호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산업법인 기본사회 제주본부 상임대표이신 김경미 의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기한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한건 의원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수 의원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대진 의원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성용 의원님도 소개해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이신 이한주 원장님도 좌석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신 노인위원장이신 이성수 위원장님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청년위원장이신 정현철 위원장님, 대학생위원장이신 김성률 위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님 자리에 함께, 은영희 위원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호남향후회의 장정환 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한국노총의 조순호 의장님도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제주혁신회의 상임대표이신 강성민 전 의원님도 네, 반갑습니다. 전국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 제주와 먹사니즘 제주네트워크 제주 상임대표이신 문종태 전 의원님도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다음은 항원노조의 박남직 위원장님도 다음은 김태성 전 도의회 의장님도 느티나무 이동엽 회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주도 도당 당직자분들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을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깊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발걸음 하나하나가 오늘 이 자리를 더욱 뜻깊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빈 여러분의 소중한 참석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제주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이신 문대림 국회의원의 힘찬 출발을 알리며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제주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분들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먼저 환영과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준비했었는데 오늘 정심의 박지원 의원님을 모시고 정심을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저께 전라남도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이 있었는데 너무 내용이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앞단이 길더라. 소개하고 축사하고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그 강연의 내용이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했었다. 제주는 그러지 말아라라고 해서 제가 사회자님께 그 메시지를 드렸더니만 급하게 하느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 정강정책이 이제 기본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제 해체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미래공동체의 해체 위기, 양극화로 인한 중산층의 해체 위기, 그리고 지방 소멸로 인한 농어촌의 해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해체 위기를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정책 대안이 기본사회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사회 정책을 받아 안을 우리의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을 해야 된다. 그 길에 여러분들 힘있게 함께 하실 거죠?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강연해 주실 이한주 원장님께서는 우리 당의 정책의 핵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30년 넘는 동지이면서 정책 멘토이자 기본 사회에 이제 이론을 제공하시는 이러한 매우 소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강연에 집중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이한주 원장님 사모님도 함께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모님 예. 그리고 저를 이어서 축사를 해주실 분들 간단하게 1분 이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주기본사회위원회 출범을 축하하며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뜻깊은 분들의 축사를 듣는 순서입니다. 소개해 드릴 때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이신 김한규 위원장님을 모시고 축사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톱워치가 돌아왔는데 1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한규입니다. 많은 분들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12월 3일 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딱 계엄해제 결의를 하고 나서부터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대선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럭키비키 아닙니까? 네? 비상계엄 잠시 우리가 맞고 나서 우리 이제 60일 후면 새로운 대통령, 민주당의 대통령을 만납니다. 럭키비키 아닙니까?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제주의 삼선 국회의원 유성권 의원님이 다른 누구보다도 현역 국회의원 중에 긴 단식으로 결연한 의지를 보이실 수 있었고 제주도가 낳은 2명의 또 유명한 국회의원 부승찬 우리 국방위 관사님이 국방위에서 또 청문 과정에서 스타로 국회에서 등극을 하실 수 있었고요. 또 문대림 의원님이 뭐 스픽스라든지 여러 방송에서 제주도의 강한 정치인 대선 승리를 위한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전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었고요. 1분은 넘었습니다만 도당위원장이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이재명 전 대표님이 위원장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진 못했는데 원래 다른 지역 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수석 부위원장이신 박주민 의원님이 오시는데 오늘 제주도에 못 오셨습니다. 하지만 박주민 의원님이 못 오셔서 아쉽지만 더 훌륭한 우리 그 유명한 누가 오셨습니까? 박주민 의원님이 오셨고 사실 우리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소개했습니다만 우리 기본사회 이론을 만들어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님 여러분들 쉽게 뵐 수 없는 분인데 오늘 이 자리에 모실 수 있어서 다행이고 아마 박주민 의원님하고 역할을 나눠서 다니시는 것 같은데 우리로서 또 좋은 거 아니었습니까? 박주민 의원님은 안 듣고 계시니까 저희는 오늘 녹화하시는구나. 우리 더 좋은 럭키비키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자리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 많이 아니죠. 모두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60일 후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그 자리에 시작점 여러분들이 함께 계십니다. 60일 이후에 그 승리의 그날 제주도가 완도 해남보다 더 높은 지지율로 대선 승리에 최선봉에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십시오. 제주도 기본사회 하면 화이팅을 한번 맞추겠습니다. 제주도 기본사회위원회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멀리서 축하하는 마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지원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기본사회는 성적이다! 제가 그 유명한 박지원입니다. 축사를 짧게 해요. 가장 큰 박수를 받는 정치인의 모습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축사 끝!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성군 의원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위성곤입니다. 저는 박지원 의원님보다는 덜 유명하지요. 덜 유명한 위성곤입니다. 지난 12월 3일 개업 이후에 우리 국민 모두는, 그리고 우리 강원 동지 모두는 다 힘들고 어려운 그 겨울을 지났습니다. 그 지난 과정을 보면서 정말 그 안에 우리 절박함, 안타까움, 분노, 이 모든 것들, 이제 그것을 어떻게 승화해야 되겠습니까? 기본사회로 승화해야 되겠죠. 우리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리시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6월 3일 그 승리를 위해서 우리 제주부터 문대림 위원장이 앞장서서 끌겠답니다. 그래서 6월 3일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6월 3일의 승리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드는 승리이고 바로 세우는 승리입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쉬울 것처럼 얘기하는데 탄핵의 과정이 힘들었듯이 쉽지 않았듯이 이번 싸움도 쉬운 싸움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공화국을 지키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싸워나갑시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방 분야의 다양한 현장에서 활약해 오신 부승찬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께서 축사를 너무 잘 해요. 예. 대한민국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또 우리 기본사회를 이끌어주신 인물 때문이겠죠. 진짜 대한민국은 북유럽을 넘어서 정말 기본이 바로 서고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평등한 그런 진짜 희망 섞인 희망을 가져옵니다. 6월 3일이 바로 그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 이한주 원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말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기본 사회로 가는 그 돌다리를 놔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하여튼 제주 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복 의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의회의장 이상복입니다. 제주 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위원장으로 활동하실 우리 문대림 국회의원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사회로 가려면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정권 교체가 돼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6월 3일 정권 교체로 대한민국의 기본사회, 제주도의 기본사회로 갈 수 있도록 서로가 힘을 합하도록 합시다. 오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함께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이신 박주민 의원님께서 이번 발대식을 축하하며 보내주신 영상이 있습니다. 그 축하 메시지를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희입니다.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박준희.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가서 직접 뵙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렬했는데 다른 지역의 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과 좀 겹치는 것도 있었고 해서 적절히 좀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제 대신에 아마 이한주 원장님 가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말씀 많이 들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까지도 성장과 또 이 기본사회라는 개념을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보는 분들이 많고, 특히 보수 언론에서는 이제 그런 주의 기사들이나 사설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기본사회는 당연히 이 사회가 지향해야 되는 지점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시는 바는 우리가 당연히 지향해야 될 바이자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성장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다라는 생각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이 갖추어져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함께 힘합쳐서 앞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발대식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기본사회 정책을 일관되게 제안하고 이끌어오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이한주 원장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선 해명 한마디 하고 할게요. 아까 김학규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박주민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오늘 굉장히 많이 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 위원장이 다니셔야 되는데 위원장은 선거법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위원장이 다니시질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거기다 또 3시에요, 이상하게.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고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하는 사람은 2군데 가고 제주도에서 오는 사람은 2군데 못 하잖아요. 한 군데만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는 오늘 충북하고 강원도로 가고, 그 다음에 멀리 가는 사람은 제주도 한 군데 오기로 했습니다. 제가 둘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요, 제가 지난번에 한라수목원을 다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한라수목원을 마저 좀 볼 욕심으로 제가 가위바위보에서 처음엔 졌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못 오게 됐었는데 우겨가지고 바꿔서 이리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왔고요. 박주민 부위원장 안 오신 거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역할을 대신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정부가 이야기합니다. 김학규 의원이 괜찮다니까 괜찮은 것을 알고, 네, 여러분들하고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왔습니다. 원래는 짧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아마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 와서 여러분들 뵙는 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뵙고 반가운 김에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는 우리 당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우리 당이 갖는 세계사적인 의미,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일의 역사적 의미,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당부할 이야기, 이런 거 한두 마디 하러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네. 민주당은 1955년 신익희 선생께서 창당을 하셨습니다. 모든 민주진영의 열망을 끌어안고 우리는 민주당을 창당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어지는 선거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압승한 게 도리어 박정희의 커다란 경계심과 구실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우리는 처음으로 일어난 우리나라 쿠데타에서 졌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독립을 외쳤었고 독립을 얻어왔지만,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이후에 우리는 끊임없이 민주를 외쳤습니다. 33년을 끊임없이 민주를 외쳤고, 그 결과 87년에 우리는 민주주의 헌법을 쟁취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그리고 광주에서 대구에서 제주에서 모두 똑같은 열망으로 해서 우리는 87년 헌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독립을 외쳤던 후손들이 또 30년 동안 민주를 외쳐서 민주를 얻어낸 것이죠. 근데 민주를 얻고 나서도 꽤 걸렸습니다. 김대중 선생님께서 대통령이 되실 때까지는 꽤 1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얻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민주정부를 얻었고 여기 그 산증인도 계십니다. 정부를 얻을 때 어떤 고민들을 했고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었고 어떤 성취를 얻었는지 하는 것들은 산증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저로서는 그때 끊임없이 저희들이 복지운동을 해왔던 저희로서는 김대중 대통령님께 대한 감동을 잊을 수 없는 감동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만 저 입장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왜 사상가인지 하는 점들을 종종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못 사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우리가 국가가 밥도 주고 쌀도 주고 돈도 주고 이랬잖아요. 그때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때 무슨 명분으로 줬었죠? 우리가 생활 보호 대상자 이렇게 줬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유는 어쨌든 못 살게 됐으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자 이런 말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그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뭐라고 바꿨습니까? 기초생활보호 이렇게 바꾸잖아요. 법을 만드셨고 그 법에 따라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름을 바꾼 게 간단하게 바꾼 게 아닙니다. 생활을 보호한다는 것은 어쨌든 가난한 사람을 덜 가난한 사람들이 그리고 국가가 도와주고 보조해 준다는 뜻이죠.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죠? 이 땅에 태어났으면 당연한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어떤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얘기죠. 기초나 기본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서 기본 사회가 되어질 것을 명령하신 최초의 분. 말하자면 여러 교수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인정하고 그거를 떠안아 주신 분, 우리 사회의 제도로서 끌어안아 주신 분은 최초의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께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은 하나의 인권으로서 사람은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천명해 주시고 실행해 주셨던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십니다. 누가 뭐라고 욕을 해도 저희들은 그 운동을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잊지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독립을 외쳤었고 우리 민주당의 전시 선배들은 그랬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을 외친 후에 민주를 외치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감옥을 갔고 죽었고 이랬지 않습니까? 고문을 받았고 여기 오시진 않았습니다만 이해찬 선배님은 고문을 어찌나 받으셨는지 약주를 하실 때 보면 소주가 3분의 1도 안 나와요. 손이 떨려가지고 고문 후유증으로 수없이 많은 고문 투옥을 받고 외쳤고 그래서 우리 당은 민주를 일으켜내었고 또 한편 김대중 대통령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는 인권으로서의 나라, 인권으로서의 복지, 인권으로서의 제도 이것들을 만든 최초의 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도 인권을 외치고 기보들만 하고 이랬더니 나중에 저쪽 당에서 따라했었죠. 언제 저쪽 당에서 김종인이라는 분이 저쪽에 비상대책위원으로 가셨을 때 만든 내용 중에는 기본소득을 우리 거로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어쨌든 저쪽 당도 이제는 독립을 하는 듯 안 하는 듯 하긴 하지만 했고 민주 따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기본도 따라 하게 되는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복지국가로서의 끝판왕 기본사회를 이미 김대중 대통령과 여러분들은 실시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와 김대중 대통령을 위해서 힘찬 박수 한번 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사회는 사실은 우리 당으로부터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저는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8월 18일 여러분들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전당대회 날. 뭐 뽑으셨죠? 당대표 뽑고 또 뽑으셨죠. 최고위원 뽑으셨죠. 여기까지만 아세요. 정말 중요한 걸 뽑아놓고 모르세요. 훨씬 중요한 걸 뽑았어요. 여기 위성권 위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를 뽑았어요. 못 뽑았는지 아세요? 봐요. 잘 모르세요. 강령을 여러분들은 그 제일 중요한 강령을 뽑아놓은 거예요. 당대표보다 어쩌면 최고위원보다 더 중요한 건 민주당이 당원으로서 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하는 길라잡이, 참고서, 헌법 전문 이런 것들이 우리 당에 있었고 그게 강령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령을 작년 8월 18일 날 채택을 했습니다. 그 강령의 제일 중요한 변화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천명했던 기본생활, 기초생활을 천명했던 그것들을 강령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기본사회는 우리 당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거를 개정을 하신 분이 저희 민주연구원에서 주관은 했습니다만은 그것들을 지도하셨던 분이 바로 위성권 위원이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하고 같은 반열에 계신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겸손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하시면 되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당이 이렇게 역사가 정리되었고 그만큼 강령이 이제 중요한 일들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당은 이제 이런 기본 사회를 자기 가치로 끌어안았는데요. 이 챗GPT에서 그림 하나 그려봤어요. 진짜 잘 그려요. 이거 물어봤더니 제가 그냥 막 써도 된대요. 챗GPT로 그린 그림은 2장을 그렸어요. 한쪽 그림은 왼쪽에 있는 그림은 에베레스트 올라갈 때 베이스 캠프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림으로 그려주어 이렇게 그렸더니 왼쪽 그림을 딱 그려준 거예요. 뭐 하는 거냐 하면 저게 베이스 캠프라는데 이제 한참 올라가서 베이스 캠프라는 데를 가서 라면도 끓여 먹고 옷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장비도 점검하는 것을 베이스 캠프라고 한답니다. 베이스 캠프를 왜 베이스 캠프에서 저런 거 할까요? 올라가기 위해서죠, 그죠? 베이스 캠프는 올라가지 않는다면 베이스 캠프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내려가면 되지요. 제가 한 10년 전에 안나푸르나를 갔었어요. 높은 산이죠. 8,000m가 넘어 어마어마한 산인데 저는 다 올라가지 않고 그 중간에 푼힐이라고 하는 전망대까지 가는 거를 목표로 올라갔어요. 3,500m 올라갔어요. 열심히 올라가서 야 이제 다 그거 일주일 동안 올라갔어요. 다 올라갔다 하고 만세 부르고 좋아하는데 보니까 뭐 캠프가 뭉쳐 있대요. 저게 뭐냐 봤더니 진짜 선수들은 거기서부터 준비를 한대. 그게 첫 번째 올라가기 시작한 첫 걸음이래요. 그 뒤로 하고 내려올라니까 정말 뒤통수 뜨겁더라고요. 누구는 시작한다는데 누구는 만세 부르고 내려와야 되니 여하튼 그 사람들은 거기까지 헬기를 타고 왔는지 뭘 타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먹고 체력 단련하고 장비 점검하고 그래서 지도 정비하고 그래서 올라가 준비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 장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림을. 그러면 전체 올라가 그림을 한 장 같이 그려주세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저 그림을 보면 이제 막 준비를 마치고 등산로를 정비하는 중입니다. 어디로 해서 어떻게 올라갈까 하는 겁니다. 베이스 캠프는 1캠프에서 그 다음에 2캠프, 3캠프 이렇게 올라가다가 맨 꼭대기 정상으로 올라가는 거랍니다. 저는 안 그래요. 근데 또 우리 동네 뒷산 올라갈 때, 한라산 올라갈 때는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올라가다가 중간에 쉬어서 정비하고 물도 마시고 다리도 풀고 짐도 좀 나눠 갖고 막걸리병 마신 거 있으면 찌그러뜨려가지고 한쪽 구석에 처박아 두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다음번 가서 또 쉬었다 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베이스 캠프, 우리 기본사회가 뭔가를 얘기할 때 아까 김대중 대통령이 만드셨던 무엇? 기초생활 보장.
이게 이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베이스 캠프를 기억해 주십시오. 베이스 캠프는 기본 사회라고 생각하십시오. 기본 사회란 우리가 도달하는 어떤 단계의 상태들을 말합니다. 1950년대 우리 사회의 기본 사회는 그때의 사회, 그때 바라던 사회였을 겁니다. 그때 사회와 1970년대 사회가 같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하고는 상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60년대 후반 학교를 다닐 때 항상 발이 좀 신발이 물이 좀 안 젖었으면 겨울에 물이 안 젖었으면 하는 게 소원이었고요. 토끼털로 귀마개 좀 했으면 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좀 추웠고 항상 이게 갔다 보면 발이 눈 맞고 가다 보면 발이 꽁꽁 어는데 그걸로 물이 새 들어오잖아요. 그다음 귀가 얼고 그래서 안 그랬으면 하는 게 제가 말하는 기본 사회였을지 모릅니다. 기본 사회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사회는 그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사회들을 얘기합니다. 2020년 현재 우리가 바라는 기본 사회, 2030년에 우리가 바랄 기본 사회 같은 게 아닙니다. 그 기본 사회는 우리가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비하고 준비하고 가다듬고 이런 사회를 기본 사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끝 마지막 곳이 이게 어디일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힘써서 함께 나가야 될 사회일 겁니다. 그러나 기본 사회가 도달했다고 해서 고깃국 먹었다고 해서 쌀밥 먹었다고 해서 그게 안주되어지는 사회는 기본 사회는 아닙니다. 그때 새로운 준비를 해서 또 다른 사회로 나가야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 우리는 35,000불 소득을 달성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5만 불,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처럼 5만 불로도 가야 되고 더 나은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소득이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예를 들자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게 우리한테 기본 사회가 중간중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지원 의원님이 아까 나오셔서 외친 말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본 사회는 맞습니다. 그렇게 외쳐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기본 사회 자체가 성장인 것이 아니라 기본 사회는 성장을 준비하는 것이고 새로운 기본 사회를 맞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헌법 1조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부승찬 의원님 헌법 1조 물어보시면 분명히 잘 대답하십니다. 의원님 헌법 잘 아십니다. 근데 이제 다른 걸 물으면 잘 모르실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물어볼까요? 이거 제가 어디 가서 당연히 아실 것 같아서 변호사 하는 우리 의원님께 물어봤어요. 헌법 10조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거 뭐더라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물어보기로 했어요. 또 물어봤다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 써놨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헌법 1조는 우리 국가의 정체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한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가만히 방에 누워서 저녁에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눈물 팍 쏟아지는 말이긴 한데 또 그냥 생각해 보면 그래 나도 어쩌라고. 내일 당장 입학시험이 있던데 또 모레 당장 월급날 월급이 좀 부족한데 이렇잖아요. 나 스스로하고는 직접 피부에 닿는 관련성은 없어요. 헌법 10조는 그걸 써놓은 겁니다. 무슨 말을 써놓냐 하면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은 키가 크던 작던 남자든 여자든 장애인이든 정상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는 걸 명시를 합니다. 즉 사람으로 말할 때는 다 똑같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투표권을 똑같이 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기초생활보장을 요구한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모든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존엄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못 박아버렸습니다. 더 황당한 이야기, 우리가 더 기분 좋은 이야기, 더 놀라운 이야기, 저게 1948년에 쓰여진 얘기입니다. 거기에 국가는 최대한 보장하라고까지 명령을 해놨습니다. 저거는 정말 대단한 조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래놓고
저래놓고 헌법 10조에 저말을 놓고 헌법을 만든 입법자가 국민들이 불안했는지 11조, 12조, 13조, 14조 어디까지 37조에 이르기까지 저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정부를 이루었다면 그 민주정부를 이루었던 개인은 누구이고 어떤 권리를 갖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며 국가는 이를 어떻게 보장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왕창 설명해 놓고 있는 게 바로 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똑같다는 의미에서 모든 국민은 똑같은 인권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사회 이것을 의미합니다. 자, 기본권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살고 싶다는 것을 생존권으로 정리해 두고 있고요. 재산을 만들고 지키고 싶다는 건 재산권으로 지키고 싶습니다. 말하는 거를 표현의 자유로 정리해 두고 있고요. 생각을 사상의 자유로 기본권은 정리를 해둡니다. 또 교육받고 싶다는 것도 정리를 해두고 싶습니다. 요즘은 좀 기본권은 하나로 정리되어 있는 개념이 아닌데 조금 늘어나요.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 생활권, 환경권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싶습니다. 저게 어디까지 늘어날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개인의 자유가 어디까지 더 늘어날지 우리 사회가 어디 얼마큼 끌어안을지 이건 조금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만 아까 우리나라에서 저거를 본격적으로 세계적으로 보여준 분은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모든 나라는 이렇게 기본권이 확장되어지는 것에 따라서 국가의 부분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겨우겨우 요만큼 기본권을 인정한 나라 야경 국가라고 부르고요. 조금 더 나아간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근대 국가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복지 국가라고 그 다음 세상에 옵니다. 복지 국가는 여러분도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핀란드나 스웨덴 이런 나라들 말합니다. 독일도 말하고요. 근데 이 복지국가 얘기를 잠깐 하고 지나가면 90년대, 2000년대에 걸쳐서 한국 사람들 복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맨날 쳐다보는 나라가 있었어요. 어딘지 아세요? 독일이었어요. 독일. 그래서 독일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유학을 갔고 독일의 복지와 관련된 책 엄청나게 번역했고 공부 많이 했어요. 근데 정작 독일 사람들 쳐다보는데 그 사람 쳐다보는 딴 나라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맨날 쳐다봤더니 우리 쳐다보지 마. 우리는 딴 데 봐. 이런 나라가 바로 스웨덴이었던 거죠. 요즘 스웨덴도 요즘 문제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복지국가로 나아져야 되고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선별적 복지에서 그 다음에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것들이고 민주당은 초등학교 급식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처음으로 또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도 포문을 열었던 그런 정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했고 보편적 복지를 향해서 나아갔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까 얘기했던 헌법 10조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우리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한테 정리하건대 기본사회는 무엇이 보장된 사회? 기본권이 보장된 사회 이거를 말한다 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일단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봅니다. 제가 뭐가 보장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대답할 때까지 안 되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사회의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헌법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헌법은 기본사에서는 이 네 가지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것을 기본사회의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겠지요. 인간 모두를 동등하게 여기려면 정의롭거나 공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떻게 그렇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정의할 때 이것들은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헌법에 진짜 놀라운 건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기본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헌법에.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다시 몇 번을 읽으면 이제 이 생각을 정리를 하면서 헌법을 수십 번을 읽었는데 일단 정말 놀란 게 뭐냐면 전문에서부터 헌법은 당신들이 이런 나라에 살고 싶고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으면 해야 될 일이 있어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개인의 역량을 갖추라고 요구를 합니다.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라고 요구합니다. 능력을 함양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세상에 나왔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회에 참여할 것을 헌법은 처음부터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제가 좀 정리를 다른 단어로 정리를 했는데요. 각 모든 계리는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지 말고 보다 나은 기본사회로 가기 위해서라면 역량을 강화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번에 공약을 준비하면서 그 공약 중에는 그래서 저런 기반한 공약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다들 대부분 다 대학 가잖아요. 대학 진학률이 저희가 한 80% 되거든요. 전 세계에서 2위 혹은 3위 이렇게 해요. 저희들이요. 가장 높은 그룹들인데 이게 20살에 배운 거 가지고 60살까지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간에 자기가 변해. 내 생각이 좀 바뀌어. 법학을 공부했는데 아이 법학 말고 이제 난 딴 거 좀 하고 싶어. 이럴 수 있죠. 또 세상이 또 바뀌어.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프트웨어 공학, 그 다음에 코딩 이런 거 가르치는데 대학이 열심히 했어요. 제가 있었던 대학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프트웨어나 코딩 하면 취직 전혀 못합니다. 그거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전부 다 챗 GPT가 다 해버려요. 사람이 갈 데가 없어요 요새요. 그러면 그런 사람 다시 교육받고 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에 교육받아서 40년까지 갈 게 아니라 30살이나 40살쯤 다시 한번 또 대학을 가서 짧게 교육을 받고 70살까지를 80살까지를 준비하는 새로운 성인교육 형태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들을 좀 공약으로서 좀 준비 중입니다. 사람이 많이 안 태어나면 있는 사람이 귀하게, 있는 사람이 세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점이 그 공약의 내용이다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헌법이 요구하는 것들이고요. 기본 사회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여기 쭉 적어놨는데 첫 번째 으뜸 가는 거는 민주주의입니다. 제가 12월 3일날 이전에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적어놨는데요. 기본 사회는 어떤 세상일까? 기본 사회를 하려면 무엇이 제일 필요할까? 라고 했는데 제 생각을 입증해 준 사람이 하나 나타났더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2월 3일날 기본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를 증명해 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고맙고요. 한편으로는 정말 괘씸하기 짝이 없는 우리 당 정말 대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이 민주주의자로서의 민주당의 당원들 그 당원들이 중심이 되었던 국민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유래했던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을 전혀 알지 못했던 외국 학자들까지도 열심히 주장했던 말 기본소득, 기초생활보장 이런 말들과 관련된 것도 기본소득의 매우 중요한 정책 내용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비슷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조금 다른 얘기가 기본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교육에서 그 다음에 금융에서 이런 교통에서 기본 그 보편적 인권을 확보할 것, 기본권을 확보해 줄 것 이거를 기본 서비스라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또한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저는 또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에도 많은 분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활기업, 마을기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실 텐데요. 특히 자활기업에 참여하신 자원봉사자들을 저는 그 헌신적 노력을 정말 못 잊을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자꾸 말씀하셔서 좀 송구스럽긴 한데 그때 또 하신 정책이 뭐냐면 실업 극복 국민운동이라는 거를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을 동원하셨어요. 그 후반기에. 그러면서 그때 사회적 기업의 제일 중요한 형태 중에 하나가 무엇? 자활기업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몇 번씩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자활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그 참여자들, 봉사자들로 참여하신 분들 정말 노력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그런 분들 엄청나게 많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이 장애인이라서 특별히 더 하신 건 있지만 무엇 때문에? 인권 때문에 참여하신 거죠. 그분들. 그런 점에서 보면 사회적 경제에 속한 부분들도 매우 중요한 기본사회 운동의 일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사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민주주의의 제도는 저 그림, 이거 챗GPT한테 그려다 정말 잘 그리죠. 말하는 대로 다 그려줘서 그림을 못 그리는 저로서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왼쪽에 있는 것도 오른쪽에 있는 것도 다 그렇게 그렸습니다. 제가 그래요. 군인들이 심판할 때 이게 여러분들이 그리고 온 국민들이 민주당원들이 앞장서서 막아주는 것들, 그다음에 울퉁불퉁한 세상을 좀 더 편편하게 만들어줄 것, 그다음에 한 것만 뜨끈뜨끈한 것을 전체적으로 고르게 펴줄 것, 이런 것들이 기본사회 실행을 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사회에 대한 오해들을 몇 가지 좀 정리를 할 텐데요. 그 전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기본사회는 무엇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입니까? 네, 여기는 밖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10명도 안 되겠는데 기본사회라는 것은 쉽잖아요. 똑같이 말할 수 있잖아요. 국민들의 무엇? 제가 빨리 강의를 마쳐야 되겠군요. 다 아는 거 재미없다 이 뜻이죠. 그래,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가 기본사회입니다. 그리고 기본권이란 무엇이냐면 인권입니다. 인권. 거꾸로 얘기하자면 기본사회는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 그게 기본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사회를 폄하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흔히 하는 내 비판 내용들을 저기다 좀 적어놨습니다. 기본사회는 무슨 운동? 단순히 복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거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본사회를 했을 때 국민 모두의 복지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복지운동 맞습니다. 그러나 저 복지가 그걸로만 마무리된다면 끝나지만 저 사람들 그거 받아서 쓰지요. 그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거 쓰면 그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소비가 진작될 거 아니에요. 소비가 진작된다면 다시 말해 또 생산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저거는 단순한 복지는 아닙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다는 점. 더군다나 저게 지역화폐하고 결합되면 정말로 막강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늘 마른 장작에 불 붙이듯 경기가 확산합니다. 그건 제가 해봐서 장담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기본소득을 실시할 때 이게 어떻게 하면 이 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지를 다 미리미리 계산을 해두고 검토하고 측정하고 계산해본 결과입니다. 또 기본사회는 기본소득 운동이다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저게 다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주의,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사회적 경제. 앞으로 환경과 관련된 그런 기본소득, 기본사회운동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기본권과 관련된 것이라면 전부 다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운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사회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게 다가 아닙니다. 저소득층만 인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인권이 특별히 침해받았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거 아니에요. 기본사회는
우리 모두를 위한 운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 성장에 무관심하다 이건 전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기본사회는 포퓰리즘 정책이다, 맞습니다.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팝송에서 유래된 비슷한 말입니다, 그죠?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people, 사람과 비슷한 말입니다. 사람을 위하는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면 맞는데요. 근데 제가 워낙 나쁜 뜻으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착한 포퓰리즘을 우리는 포퓰리즘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를 했잖아요. 도지사를 할 때 제가 경기연구원장을 했는데 그때 이게 도대체가 세상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내도 한다면 그때 이재명 대표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저쪽 당에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을 어떻게 새로 만들어야 되지 해서 정치학자들 20명하고 계속 세미나를 했었어요. 결론이 뭐였냐면 그러면 착한 포퓰리즘을 이름을 새로 짓자. 이래서 지었었어요. 그때 피플리즘.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그죠? 새나라나 뭐 신국이나 다 신한당이나 새한국당이나 신민주나 새민주나 비슷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피플리즘 그러니까 그 말 들으면 번역하면 인민주의 같아. 그래서 에이 그 말 버리자 하고 그냥 착한 포퓰리즘으로 했습니다. 포퓰리즘 맞습니다. 그러나 기본사회는 착한 포퓰리즘입니다. 나치당처럼 극우처럼 사람들을 파괴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사회 구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예컨대 기본사회가 되면 어떤 일이 이제 자꾸 쳐다보셔서 저를 보고 좀 빨리 끝내달라는 거예요. 아 그냥 보신 거예요? 아 그럼 고맙습니다. 자꾸 쳐다보셔서 불안해서 제가 간단히 기본사회가 되면 어떤 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것만 얘기를 하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사회는 이렇게 베이스 캠프와 비슷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준비를 하고 우리 삶을 또 이렇게 기본권을 확보하는 그런 사회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기본사회가 되면 첫 번째 불평등이 줄어질 것은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평등을 원하고 싶어서 만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사회의 구조를 자본주의로 만들어 놓고 있는 이상 불평등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자체의 잘못이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불평등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자본주의 사회인 사람이 속한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속했잖아요. 그러면 그 불평등을 적절한 방식으로 통제하고 제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사회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기본사회는 그것의 일종이다 하는 거죠. 구체적인 자료 설명은 제가 뺄게요.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사회가 돼서 남녀 격차가 해소된다거나 그 다음에 격차가 해소되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역량이 강화돼요. 자, 저는 인류대학이 아닌 대학에서 30년 넘게 이제 근무를 했는데요. 제 학생 중에는 여학생이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 교수를 할 때 여학생이 경제학과에 50명 중에 10명도 안 됐는데 제가 졸업할 때는 한 35명, 40명쯤 여학생이에요.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학생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는데 대학 교수로서 제일 관심 갖는 문제는 취업이에요. 애들 공부보다도 취업인데 그래서 이제 노동시장도 열심히 들여다보죠. 어떻게 하면 잘 취업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 전체 산업구조를 보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대기업 근로자보다 60에서 70% 받습니다. 덜 받지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또 60에서 70% 받습니다. 덜 받죠. 여성이 남성보다 60에서 70% 받습니다. 덜 받죠. 여성으로서 중소기업 비정규직에 들어갔다 그러면 정반대인 사람에 비해서 몇 %쯤 받습니까? 3분의 1 내지 4분의 1을 받아요. 근데 이게 정말 웃기는 게요. 그러면 이제 찬찬히 승진하면 되지 안 됩니다.
중소기업에 있다가 대기업으로 가는 것, 비정규직에 있다가 정규직으로 가는 것은 여자가 남자로 변하는 것하고 비슷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인생이 어떤 사람 인생보다 돈으로만 한 사람과의 다른 건 아니고요. 3분의 1 내지 4분의 인생이라면 여러분도 참을 수 있겠어요? 못 참죠, 그죠? 못 참아요. 그게 이제 뭐 능력이라는 요소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게 다는 또 아니에요. 아니 누구는 머리가 수학을 못하고 싶어서 못합니까? 잘 안 되니까 그런 거지. 그런 걸 생각한다면 기본사회는 그런 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이렇게 이제 불평등을 줄여주잖아요, 기본사회에서. 그러면 혁신이 잘 이루어난다라고 하는 것들도 경제학자가 입증을 해놓은 바가 있는데 자료는 여러분들께 생략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사회는 결국 어떤 기본사회에 도달했을 끝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떤 기본사회에 도달했으면 우리는 새로운 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 주어진 말하자면 과제이고 숙제인 겁니다. 여러분들 목포에서부터 포항까지 차를 타고 쭉 가보세요. 한국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말씀드리자면 목포에서 포항까지 차를 타고 때로는 편안하게 때로는 꼬불꼬불하면서 쭉 가보시면 특징이 나타납니다. 오른쪽에 뭐가 있죠? 목포에서 포항까지 가는 오른쪽에 항상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죠? 바다가 있죠. 멋진 바다 있잖아요. 근데 또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 키만큼 둘레가 제 키만한 파이프들, 그 다음에 만들고 있는 배들, 그 다음에 끓고 있는 용광로대 이런 게 있어요. 거기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임해공업단지, 중화공업단지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죠? 어느 한 곳 성한 곳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 석유화학 이미 중국에 다 끝났습니다. 남아있는 거 거의 없고요. 여수 출신들 많으시죠, 여기서요. 그죠? 여수 출신들은 잘 알 겁니다. 여수는 이미 멈춰버렸습니다. 도시가. 석유화학 관련된 부분들이 다 중지됐거든요. 그 다음에 그 포항까지 가서 포항제철 들여다보면 실제로 포항제철을 들여다보면 경쟁력 없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미 포항제철은 끝났다고 봐도 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아져 있습니다. 가면서 보이는 무수히 많은 조선소들, 그 조선소들 실제 경쟁력 거의 없어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목포에서부터 포항까지는 이미 러스트벨트입니다. 미국이 러스트벨트 붙이려고 무지하게 많은 노력을 했고 드디어 트럼프는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사람이 됐을 정도로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고치나요? 안 고쳐질 겁니다. 저거 안 고쳐질 겁니다. 우리 조선소가 어떤 하나오션인지 어떤 회사가 드디어 이제 미국 가서 조선소 만들기로 했대요. 저 그거 들어가면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뻔합니다. 만드는데 3배, 4배 원가가 들어갔는데 그 들어가서 무슨 수로 성공을 합니까? 우리 러스트벨트 빨리빨리 조정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못했잖아요.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한테 남겨준 숙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아까 박지원 의원께서 기본사회는 성장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더욱더 필요한 건 기본사회는 성장을 위한 준비인 거지만 그러나 그 준비의 절실함은 이 러스트벨트에서 나타납니다. 여기 1,000만 명이 살거든요. 이 1,000만 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은 쫄딱 다 망합니다. 이제 우리 정부한테 맡겨진 숙제입니다. 어쩌면 이 숙제를 잘 인지한다면 이건 안 맞는 게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아니면 맡을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리건데 제가 안 가지고 올라와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책을 두껍게 만들었더니 안 봐요.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 열번 보지 왜 책을 보니 다 그러세요.
그래서 만드는 책마다 민주연구원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얇게 만들었어요. 보이시죠? 그죠? 요 책 있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여러분들은 이 책 제가 연구원에서 10,000부 이상을 찍어가지고 기본사회위원회 발대식 하는 데마다 전부 다 갖다 드렸어요. 제주도도 넉넉히 가져왔어요. 이거 가실 때 안 받아 돌아가시는 분은 집에 못 가세요. 받아가셔야 되고요. 받아가면 그걸 끝나냐? 절대 안 돼요. 읽으세요. 헌법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바 역량을 강화시켜야 되는데요. 오늘의 역량 강화는 요거 읽는 거로부터 시작하세요. 몇 페이지 안 되니까 꼭 읽으세요. 굉장히 쉬워요. 기본사회는 무엇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라고요? 그렇습니다. 기본권은 인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책을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여러분들 가족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전파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기본사회의 전도사가 되셔야 합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그 예를 들라면 김대중 대통령부터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기초연금 얘기하십시오. 의무교육 얘기하십시오. 그게 다 기본사회고 12월 3일 날 여러분들이 지켜낸 민주주의가 그게 바로 기본사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전도사가 되어주시길 바라고, 그 첫 번째 과제는 요번에 6월 3일 날 선거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겨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겨내지 못하고 또 정부를 만에 하나 저쪽에 넘겨준다면 목포에서부터 포항까지는 다 망할 겁니다. 아무 생각도 없으신 분들한테 나라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 몽땅 제주도로 서울로 몰려다니면서 아우성치면 지옥이, 그게 지옥이지 뭐가 지옥이겠습니까? 6월 3일 날 여러분들이 꼭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전도사가 되어주신다면 제가 여기까지 와서 열심히 여러분들께 드리는 조금이라도 저로서는 영광이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한주 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한주 원장님 강연을 듣기 전에 기본사회 책을 읽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되게 부담을 느끼셨나 봐요. 근데 기본사회란 그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 그리고 인권은 최대한 보장받는 사회, 그래서 우리가 역량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겠다라는 다짐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제주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단 임명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임명장 수여는 제주기본사회위원회 문대리 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올리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먼저 부위원장단 전체 임명 대상자분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은 가나다 순으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은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강소연, 강정범, 강종우 부위원장님, 강창화, 강혁진, 고상현, 고석준 부위원장님, 고영상, 김경미, 김기현 부위원장님, 김기한, 김명숙, 김미경, 김동현 부위원장님, 김석현, 김성호, 김시연, 김종곤, 김종환 부위원장님, 김지훈, 김창우, 김필환, 김현숙 부위원장님, 김효열, 문경은, 문근식, 문성부 부위원장님, 박서연, 박정희, 박지은, 안석찬 부위원장님, 안정업, 양경호, 오동진, 오창일 부위원장님, 유서영, 이경미, 이금희, 이상기 부위원장님, 이승훈, 이연희, 이은자, 이정석, 이창민 부위원장님, 이창원, 이현덕, 장정은, 주승남 부위원장님, 진희동, 하성용, 한동수, 한재훈 부위원장님, 허보양, 홍명환, 홍태욱 부위원장님 임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 활약을
잠시 그러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임명장은 수석 부위원장 3분이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경미 의원님, 제주도 농업인 단체협의회 회장이신 김필환 회장님,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양경호 의원님께서 임명장을 수여받으시겠습니다. 3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미 위원장님은 제주 기본사회위원회 목태가 된 사단법인 기본사회 제주본부 상임 대표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김경미 의원님의 노력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임명장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김경미, 위 사람을 더불어민주당 제주기본사회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으로 임명함. 2025년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임명장 양 김필환,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양경호,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이번에 전달드리는 임명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 당대표님으로 수여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선거법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기본사회위원회 이름으로 수여하게 되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임명장을 받으신 부위원장님께서는 사진 촬영을 위해서 잠시 옆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주기본사회위원회 고문단 임명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호명되신 고모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전 도의원님, 문정복 전 새마을 부녀회 회장님, 송승문 전 4.3유족회 회장님, 나오시면 돼요. 네. 네, 하겠습니다. 임명장 문정복, 이 사람을 더불어민주당 제주기본사회위원회 고문으로 임명함. 2025년 4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임명장 송승문,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임명장 고태순, 위 사람을 더불어민주당, 네, 죄송합니다.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모두 이어서 임명장 수여를 기념하는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호명되신 부위원장님들과 내빈 여러분과 고모님들께서 모두 앞으로 나와주셔서 위원장님께서 같이 중앙에 자리해 주시고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네, 내빈 여러분 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 나오십니다. 네, 내빈 여러분들 다 앞으로 나와주셔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 나와주세요. 네, 촬영을 위해서 세 줄로 나눠주시고요. 모두 얼굴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위치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는 위원장님께서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가 정돈됐을까요?
네, 이제 사진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요. 제가 그 제주 기본사회위원회라고 외치면 여러분께서는 힘차게 파이팅 파이팅 2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기본사회위원회 파이팅!